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감통역사 김윤정의 유튜브 상담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감통역사 김윤정입니다. 함께하는 철이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 상담을 시작할 거고요. 그냥 지난 영상의 공감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민들을 봐야겠죠? 볼까요? 네, 고민... 나와라. 네, 고민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네, 나와라. 자, 한번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빨리빨리 넘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활 패턴을 바꾸어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아, 이게 뭐가 고민인 것 같아요, 철이님은? 생활 패턴을 바꾸어서 시간을 바꾸었다. 네. 뭔가 되게 쫓기면서 뭔가 하시는 분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꾸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하는데 지금 시간을 더 확보한다는 뜻에서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건 아닐까. 맞네요. 혹시나.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게 더 많아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추측이 되냐면 혹시라도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 혹은 아빠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약간 추측을 해보는데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꼭 젊은 부부의 그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사 생활도 오래 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도 내가 내 일만 할 수가 없고, 왜 남들이 부탁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상사분들, 그렇죠. 야근 네. 안 하고 싶은데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뭔가 내가 생활 패턴을 바꿔서라도 내가 혼자만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결혼 생활로 얘기했을 때는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위기가 오는 시간이 그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한 1년 정도예요. 왜냐면 아이는 선생님 안 키워봤겠지만 아무 때나 울고요. 네, 아무 데나 깨고요. 물론 신생아 때는 좀 이렇게 특히 이제 그때는 어제 밤에 막 잠을 깊이 못 자요. 아기가 3시간, 막 2시간, 5시간만 한 번씩 깨가지고 울고 이제 젖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일단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밥을 밥답게 먹을 수가 없고 네 노는 것도 꿈도 못 꾸죠. 뭐 친구를 만난다. 뭐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거나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게 나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기본적인 갑자기 슬퍼진다. 선생님은 고민 안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 고민, 옛날 고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 없어도 되고 막 제가 이제 시간이 막 사실 남아서 나 이 시간을 뭘 할까 혼자만의 시간. 일단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일단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좀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잠을 못 자고 낮 시간도 애들을 돌봐야 되고 그러신 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 밤에 잠 안 자고 뭔가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악순환이 생겨요. 뭔가 이제 밤에 늦게 혼자 한두 시간이라도 낮 시간을 가져. 물론 그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 애들하고 있을 때의 그 관계의 질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애들이 잘 잠들지 않고 뭐 훈육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폭발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겨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 가면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몇 시쯤 되면 마녀가 되세요. 마녀가 되는 시간. 마녀가 되는 마녀 타임이 있어요. 네. 그 보통 이제 퇴근해서 막 만났을 때부터 엄마들은 빨리 애를 재우고 나서 뭔가 내 시간을 마련해야지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8시, 9시까지는 좋게 좋은 말로 자라 이러지만 애가 이제 엄마 이것만 좀 조금만 좀 이러면 10시, 11시가 되면 화가 나죠. 저의 경험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어른들이 있어요. 일단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변에 지인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시간들을 조금 배려해 줄 수 있어요. 계획을 짜야 돼요. 너도 쉬고 나도 쉴 수 있고 너도 놀고 나도 놀고 그리고 가끔은 아이를 맡기고 부부가 같이 함께하는 놀고. 시간. 그래서 이 시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거에 몰입되다가 나중에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부부가 서로 협력하거나 또 타인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라도 받으셔가지고 가능하면 정말 기본적인 거 먹고 자고 놀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자기를 좀 돌볼 수 있는 시간 이거를 나도 남편도 할 수 있게 좀 돕고 거기에 이제 부부만의 시간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반나절 뭐 한두 시간이라도 아이를 좀 어떻게라도 맡기고 좀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면 특별히 뭘 안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생활 패턴을 바꿔서 혼자서 내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자책도 많아지고 자괴감도 많이 빠지거든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일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성과가 이렇게 눈에 금방금방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게 두 개 공통점이에요. 돌아서면 또 있고 돌아서면 또 있고 이게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 거의 몇십 년 동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필요한 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요 부부가 서로 협력자, 지지자, 동반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부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네, 요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 도움 서비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제가 격려의 메시지 네, 꼭 힘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물컥하는데? 네, 두 번째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갈게요. 딴 걸로. 다음 고민은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두기에 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가 보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거리를 두고 싶어서. 철혜님은 인간관계에 적당한 거리 잘 두십니까? 집에 있으면 돼요. 집에가? 집에 있으면 거리 두기가 자동으로 됩니까? 그는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적당한 거리라는 게 얼만큼일까?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거리가 물리적 거리. 지금 소리님하고 나하고 몇 센치 정도 되지? 한 15cm? 15cm? 네. 이 정도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있으려면 이거보다 살짝 이렇게 떨어져갖고 한 30cm 이 정도. 30cm 정도 되면 좀 편하다. 너무 딱 붙어있어서.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한 30cm 정도라고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적당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물리적인 거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심리적이거나 정서적 거리도 되게 중요해 보이시는 분이고요. 심리적이거나 정서적 거리를 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어떤 거냐면 우선 이제 심리적인 거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뭔가 요구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 네. 엄마 말 들어야 돼. 상사 말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뭔가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어떻게 해주지 않냐면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강요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계약적으로 내가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내가 선택적으로 그런 그 명령, 상하 관계, 수직 관계에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고 그럴 때 제외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개인적인 일, 업무 이외의 것. 그쵸. 그런 걸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절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거절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 거리는 그런 걸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싸워요. 그리고 누가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리고 옆에 누가 이렇게 좀
그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감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 혹시 주변에서 좀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있어요? 뭐 있죠. 있어요? 네. 어떻게 집 가나 또 그래서 어떻게 거리를 둡니까? 그때는 뭐 아는 얼마나 친한 정도냐에 좀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 되도록이면 가까이 안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서적 거리를 둘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몸을 두지 않고 공간을 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정서적 거리 두기의 1번이고요.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어디서 본 건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요. 거리두기가 어떤 거냐면요. 말을 안 붙이는 게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선생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뇌 속에서 이게 내가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에 몰두가 되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하고의 그 업무적인 일에 대한 것은 약간 정신이 바짝 차려진다 그러나?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나는 너랑은 일을 하겠어 라고 해서 약간 거리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화내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이렇게 거리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많은 화를 우리에게 감정을 쏟아붓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일 때는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약간 마음적으로는 그건 그거고 그래서 거리가 두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실 약간 공감해주고 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돌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면 사실은 거리가 자연스럽게 두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의 화가 내가 어느 정도의 공감으로 잘 풀어지지 않는 책임 전가가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적당한 거리두기에 대한 로망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려요. 적당한 거리가 안 돼요. 아까 말한 완벽하게 거리를 두는 완벽한 거. 완벽한 거리를 나를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서적 거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선을 그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가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는가,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분리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의 요구나 요청에 대해서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때 이거를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자가 한두 명 있으면 거리두기가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 너무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 일상생활이나 내가 물리적 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다. 그런 사람하고는 적당한 거리 두지 마시고 완벽한 거리를 두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때로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좋겠다. 지금 거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이상 여기 마치겠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소개했었던 네. 그 감정, 어떤 감정인지 선생님이 조금 몇 개만 읽어볼까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혼자 자유롭고 내키는 대로 사는 듯한 모습을 볼 때, 시간이 많은 사람들 볼 때, 네. 그리고 돈이 많을 때, 딴 사람이, 나 말고,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돈 많은 걸 볼 때.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볼 때, 네. 가족에게 지지받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게 가장 공감됩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열이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그쵸. 뭘까요?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네,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럽죠. 네. 뭐가 제일 부러워요, 이 중에? 돈이요. 돈이죠, 돈. 뭐니 해도 네. 머니가. 네. 얼마면 되겠어. 저는 가족에게 지지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요. 네. 부러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러움이요? 네. 그냥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그치.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도 그걸 갖고 싶고 원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도 많이 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가족의 지지받는 모습이 부럽잖아요. 나에게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주변에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내가 저것이 갖고 싶구나. 나도 저거를 원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철이님 감사하고 네, 여러분 구독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인사. 인사하는 거 가야 되는데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네.